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구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애니메이션 기초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애니메이터로서 작업하는데 일하는데 필요한 50가지 애니메이션 기초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추렸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쿼시인데요. 스쿼시는 모두가 다 잘 아시죠? 우리가 바운싱 볼 같은 거 할 때 공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땅에 부딪히면 스쿼시 된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말이 스쿼시죠? 찌그러지는 것. 공만 그런 게 아니라 캐릭터의 얼굴, 캐릭터의 몸 전체,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것이든 그 성질에 맞게 빠르게 움직이다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몸을 움츠리거나 할 때 스쿼시가 일어납니다. 다음은 스트레치.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운싱 볼로 설명하면요. 공이 빠르게 떨어질 때는 원래 모양은 공이 동그랬다 하더라도 빠르게 휙 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찌 위아래로. 이게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그 성질에 맞춰서 속도와 부피에 따라 스트레치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 스트레이트 어헤드.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 12원칙 용어들을 우선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이트 어헤드라는 거는 애니메이션 작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A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다시 공이 붕 하고 떠서 이쯤 떴다가 다시 이쪽 A에 부딪혀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포즈 투 포즈 방식은 1번 포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2번 포즈를 만든다든지 혹은 요 끝에 걸 먼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뭔가 필요하다면 익스트림 포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어주고 여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키 포즈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 포즈를 만들고 한 게 포즈 투 포즈라면, 반대로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애니메이션을 했다면 이게 스트레이트 어헤드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방식, 포즈 투 포즈로 할 것이냐 스트레이트 어헤드로 할 것이냐, 무엇이 꼭 정답이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포즈 투 포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스트레이트 어헤드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인 애니메이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말하는 게 스트레이트 어헤드. 다음은 포즈 투 포즈. 좀 전에 설명드렸죠? 키 포즈 먼저 A 포즈, 그 다음에 B 포즈를 잡고 그 다음에 중간 포즈를 잡고 C 포즈라면 A와 C 포즈에 또 중간 포즈를 잡고 A와 D 포즈에 또 뭐가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가는 것. 이게 포즈 투 포즈예요. 팔로우스루는 A에서 B 포즈로 움직일 때 이 B 포즈를 완성한 이후에도 움직임의 방향대로 좀 더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을 팔로우스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래핑. 오버래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래핑을 공부할 때 펜들럼을 많이 하죠. 펜들럼이 전진한다고 할 때 그때 똑같이 다 추가 같은 시간에 움직이게 된다면 이 추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겠죠.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계속 이런 T포즈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버래핑이 생기죠. 얘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의 뜻은 뭐가 겹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가만히 있으려는 그 힘과 전진할 때 생기는 당기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겹쳐질 때 만들어지는 현상을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버래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시차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모양이 만들어지고 오버래핑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걸로 드래그가 있는데요. 오버래핑과 똑같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라는 거는 약간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진하고 있을 때 이 끝은 아직도 끌려 나가듯이 나간다, 드래그 되듯이 나간다. 이걸 좀 더 드래그 시켜 라고 한다면 더 끌리게, 더 이 뒤쪽으로 막 그런 노트를 받으셨다면 더 뒤쪽으로 해야 되겠죠. 더 드래그 되라, 더 머물러라, 더 끌려라. 옵셋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쓰여요.
포즈의 옵셋, 타이밍의 옵셋, 위치의 옵셋, 뭐 여러가지 옵셋. 쉽게 얘기해서 똑같게 하지 말아라. 밸런스를 깨라. 예를 들어서 타이밍의 옵셋을 줘라 라고 한다면 이 펜들럼 한 것처럼 타이밍이 옵셋이 생기지 않는다면 펜들럼은 항상 이렇게 T포즈로만 움직이게 돼요. 좌우로 움직이든 이 몸체와 똑같은 타이밍에 이 추들이 움직인다면 항상 T포즈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옵셋을 주기 때문에 얘는 좀 머물렀다 가고 얘는 빨리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추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즈의 옵셋은 어떤 캐릭터가 손을 들고 있어요. 양손을. 헤이. 근데 이거를 너무 좌우가 똑같게 하지 말고 야 양팔을 좀 옵셋을 줘 라고 한다면 캐릭터 이렇게 서있고 한쪽 손은 여기 뭐 한쪽 손은 좀 더 높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즈의 옵셋은 양쪽을 똑같이 하지 마라. 밸런스를 깨줘라. 뭐 이런 것들이 옵셋입니다.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음 아크. 아크는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관절 때문에 그리고 중력 때문에 뭐 그리고 공기의 저항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아크를 그리면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운싱 볼을 할 때도 공이 이쁜 아크를 그리지 않고 막 이렇게 가게 된다면 여기 아크를 체크하라 라고 하겠죠. 다음 세컨더리 액션. 세컨더리 액션이란 중요한 프라이머리 액션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움직임을 모두 다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합니다. 공이 막 이렇게 튕기는 메인 액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뭐 이 위에 뭐가 달려 있어. 무슨 꼬리 같은 게 살짝. 그럼 이 꼬리가 살짝 흔들리겠죠. 이게 움직이는데 이게 세컨더리 액션이 맞아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작은 움직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메인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들. 어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주저앉아요. 그게 메인 액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저앉기 전에 눈을 깜빡인다든지 손을 살짝 떤다든지 아니면 당황하는 표정을 짓다가 뭐 머리를 극적인다든지 그 다음에 주저앉았어. 그러면 그 작은 동작들이 다 세컨더리 액션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몇 프레임을 썼느냐. 이게 뭐 A에서 B로 가는데 24프레임 동안 갔어요. 그럼 이 타이밍은 1초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움직임의 전체적인 시간, 프레임, 이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이것도 애니메이션 12호 측에 있는 거죠. 모든 물체는 갑자기 출발하지 않고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 라는데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을 써요. 자, 슬로우 인은 어떤 공이 이쪽으로 가다가 일로 갈 때 점점 느려지면서 멈춘다 라고 할 때 슬로우 인이라고 하고요. 슬로우 아웃은 점점 하다가 빨리 가서 가속이 되는 것, 이게 슬로우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애니메이션 관련 영상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데 이게 뭐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들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 말이 무언지는 아셔야 되겠죠. 리니어. 리니어는 이거죠.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것.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스페이싱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이걸 리니어라고 해요. 공이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리니어하게 움직인다. 그러지 말고 슬로우 인 하거라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리니어. 혹은 뭐 아크를 그리거라 하면은 공이 이렇게 간다든지.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리니어하게 갔어, 직선적으로 갔어 라고 할 때도 리니어란 말을 씁니다. 리니어. 루즈. 루즈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타이밍이 루즈해. 되게 오랫동안 A에서 B 포즈로 오랫동안 찌 하고 움직여. 너무 루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즈라는 거는 중간에 브레이크다운 포즈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키포즈와 키포즈 사이에
너무 타이밍이 길다든지 할 때 루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상 쓰긴 쓴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뭐 통하긴 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쓰죠. 정말 루즈해 라고. 플로티, 이게 뭔가 둥둥 떠다닌다 라는 뜻이거든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즈랑 비슷한데요.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다가 그냥 차렷을 했어요. 이 차렷하는 이 손이 천천히 뚝 떨어졌다 가면 플로티한 거예요. 루즈한 거고. 그래서 너의 동작이 너무 플로티하다 라고 한다면 홀드를 더 주고 홀드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브레이크다운 포즈를 추가해주고, 아니면은 타이밍을 줄여주고, 프레임 수를 줄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하셔야 되겠죠. 타이트, 이건 루즈의 반대말입니다. 타이트하게 해라. 샤프, 이거는 플로티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샤프하게 너의 타이밍을 조여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밍을 조여라 라고 한다면 타이밍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프레임 수를 줄여야 되겠죠. 프레임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홀드를 좀 길게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타이밍을 줄이는 거죠. 좀 더 움직임을 샤프하게 만들어라, 플로티하지 않게 만들어라. 톤 다운은 움직임을 좀 줄여라 라고 할 때 톤 다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막 스트레치를 막 이렇게 해서 막 공이 떨어지는데요. 그다음에 스쿼시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좀 톤 다운 시켜 라고 한다면 스트레치는 한 요 정도, 스쿼시도 한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움직임의 범위를 줄이라고 할 때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약간 과장된 걸 좀 덜 과장되게 해라 라고 할 때도 톤 다운이란 말을 씁니다. 메카니컬은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이죠.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크를 그려야 하는데 아크를 그리지 않는다든지, 움직임의 타이밍이 루즈하고 리니어할 때, 이때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익제저레이션, 과장, 좀 더 과장해라. 이건 애니메이션 12연 측에 있는 말이죠. 다 아시죠? 뿅. 볼륨이 뭐냐면은 부피죠. 부피. 그래서 이런 공이 있어요. 이런 공이 스트레치가 됐을 때 요렇게 돼야지 좌우가 줄어들면서 상하가 늘어나야지, 그래야지 부피가 맞는 거죠. 이 좌우 그대로 상하로만 늘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면 이건 공이 커진 거죠. 부피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부피를 잘 맞춰라 라고 할 때 볼륨이 달라진 것 같아, 볼륨을 잘 맞춰 라고 말합니다. 어필, 이것도 애니메이션 12원칙에 있는 말이죠. 내가 하는 동작을, 혹은 나의 포즈를, 혹은 내가 스테이징한 것을 어필하게 해라 라고 할 때도 쓰고요. 애니메이션을 어필하게 해라, 포즈를 어필하게 잡아라, 페이셜을 어필하게 해라, 이럴 때 이 어필이란 말을 씁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라, 잘 표현해라, 잘 프레젠트 해라. 어필 다 아시겠죠? buying, selling, 이거는 외국에서 하는 말인데요. 너의 아이디어를 셀링해라, 잘 셀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네가 한 그걸 난 그다지 바잉하지 않아, 감독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거는 그거 움직임은, 애니메이션상 움직임은 좋다 하더라도 액팅 초이스가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 그럴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나 그거 안 사.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너 그거 팔 때, 네 아이디어를 팔 때 잘 팔아봐, 이런 말 하죠. 셀링, 바잉. 어필이랑 좀 연관이 있어서 바로 뒤에 넣어봤습니다. 푸시가 밀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푸시는 좀 더 과장시켜봐라, 좀 더 최대한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할 때 푸시라는 말을 써요. 어떤 캐릭터가 넘어져서 얼굴도 땅에 스쿼시 되고 으앙 하고 막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좀 더 푸시해, 이 포즈를 좀 더 푸시해 라고 한다면 더 과장해서 얼굴을 더 막 찌그러뜨리고, 막 손은 막 으악 막 손가락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손가락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이죠? 발도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막 으드드드드드드드드,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푸시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푸시해, 타이밍을 좀 더 푸시해, 포즈를 좀 더 푸시해. 딱히 과장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좀 더 끌어내라 라고 할 때
좀 더 푸시해 라고 합니다. 스페이싱은 다들 아시죠? 1프레임에 공이 여기 썼고 2프레임에 공이 여기 썼다면 스페이싱은 이만큼인 거죠. 그 다음에 3프레임에 여기 오면 스페이싱이 좁아진 거죠. 그 다음에 4프레임에 다시 스페이싱이 넓어졌으면 이 움직임은 튀어 보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움직임의 거리, 범위, 이걸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키 뭔지 아시죠? 열쇠. 캐나다는 아직도 열쇠를 많이 씁니다. 한국은 다 도어락 이런데. 어쨌든 이 키는 이 열쇠가 아니라 이제 키포즈 할 때 키죠. 중요 프레임, 키 프레임, 중요 포즈, 키 포즈. 그래서 우리는 S를 눌러서 키를 만들죠. 인비트윈, 키와 키 사이에 넣는 거 인비트윈. 그래서 한국의 2D 용어로 하자면 원화 사이에 동화, 이게 인비트윈이죠. 동화. 키와 키 사이에 들어가는 프레임 혹은 포즈, 인비트윈 포즈, 인비트윈 프레임, 인비트윈입니다. 익스트림 포즈, 원칙상으로는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말해요. 어떤 포즈의 시작, 바운싱 볼이 있다면 여기서 스트레치 된 게 이게 익스트림 포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땅에 닿기 바로 전, 여기가 또 익스트림 포즈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작의 시작과 끝 포즈, 이게 익스트림 포즈라고 말합니다. 브레이크다운 포즈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펜듈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던 포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관절이 거의 도착했을 때에도 아직 두 번째 관절은 이만큼 와 있고 세 번째 관절은 아직 거의 출발하지도 않았고, 이런 포즈를 하나 만들어 줘야지만 얘가 오버래핑이 되면서 이 A 포즈에서 B 포즈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다운 포즈입니다. 브레이크다운은 어떤 것이 먼저 움직이고 어떤 것은 좀 더 드래그돼서 늦게 움직였는지 그 포즈를 표현해 주는 것, 그거를 브레이크다운 포즈라고 해요. 애노테이션, 원래 말 뜻은 약간 첨부한 것들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애니메이터로서 애노테이션은 드로우오버예요. 드로우오버라고 아시죠? 자, 드로우오버. 내가 어떤 이런 바운싱볼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요 위에다가 드로우 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 포즈는 좀 더 스티치를 해줘야 돼. 여기는 좀 더 스카시를 해주자고. 여기는 완벽하게 원이 돼야 될 거야. 자, 이렇게 빨갛게 그린 이게 드로우 오버입니다. 페네라고도 하고 페네트레이션, 이거는 뭔가 씹혔을 때, 손가락과 손가락에 씹혔을 때, 캐릭터의 몸과 어떤 물체가 파고들었을 때, 파먹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페네가 있다 말합니다. 이건 다 애니메이터가 고쳐줘야 돼요. 퍼스트 룩, 스토리텔링 포즈. 이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을 처음 잡았을 때 첫 단계로 감독한테 보여줄 때 그 단계를 퍼스트 룩이라고 해요. 혹은 스토리텔링 포즈. 내 샷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최소한의 포즈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 이 단계를 스토리텔링 포즈 단계 혹은 퍼스트 룩이라고도 합니다. 블러킹. 퍼스트 룩 혹은 스토리텔링 포즈 다음이 블러킹이죠. 블러킹은 어떤 포즈로 이루어져 나가는지 간략하게 잡아 나가는 단계를 말해요. 모든 애니메이션과 모든 움직임을 다 표현하지 못하죠. 한 번에 표현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블러킹을 잡습니다. 우리가 조각을 할 때 한 번에 한 부분을 이게 사람 얼굴이라고 쳐요. 이거를 가지고 조각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에 이 눈 하나를 완벽하게 파가지고 눈썹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조각하지 않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잘라나가고 그 다음에 완성된 얼굴을 만들죠. 그림상으로는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포즈로 키포즈들만 브레이크다운 포즈나 익스트림 포즈는 있을 때도 있고 포즈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 단계가 블러킹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블러킹 플러스 단계에서는 모든 브레이크다운 포즈와 모든 익스트림 포즈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때가 블러킹 플러스예요. 거의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스텝 모드로 작업했다면 약간 2D 애니메이션처럼 끊어져 보이지만 그래도 모든 포즈와 모든 타이밍이 다 보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스플라인 단계에서는 모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아크와 스페이싱이 모두 보이고 타이밍도 완벽하게 보이고
그런 단계가 스플라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죠. 자, 그 다음에 폴리시 클린업 단계라고도 하고 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정리해주고 뭐 어디 실수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옵셋을 좀 더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푸시할 곳이 있는지, 커다란 움직임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단계가 폴리시 클린업 단계입니다. 리파인이라고도 말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리파인은 마지막으로 좀 더 고쳐 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폴리시 단계에서 킥백이 오면 리파인이라고 하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바로 폴리시 단계를 리파인 단계라고도 해요. 마지막까지 좀 더 고쳐서 마무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통은 말합니다. 핀이 뭐냐면은 여러분 다 핀 뭔지 아시죠? 오핀 할 때 핀이죠. 여기가 빼죽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네.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이 공이 이렇게 있고 공이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럼 여기에 핀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상의 핀을 딱 꽂고 콩파스 돌리듯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내가 만약에 고개가 이렇게 옆모습이 있었는데 위로 드는 이런 동작이에요. 이 고개가 이 관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해서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핀이 여기 있어 보여. 그럼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몸이 돌아 보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핀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돌았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돌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야 핀이 여기야, 잘못됐어, 고쳐 라고 한다면 어떤 움직임이나 회전에 있어서 기준점이 잘못돼 있다 라고 표현할 때 여기가 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훅업, 앞샷과 뒷샷, 아니면은 전체적인 시퀀스에 있어서 캐릭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캐릭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걸 훅업이라고 하죠. 앞샷과 뒷샷의 훅업. 앞샷에서 캐릭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었어. 근데 뒤에 샷에 갑자기 밥을 먹고 있어, 땅에서. 그럼 말이 안 되죠. 뒤에 샷에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밥을 먹던지 해야지 앞샷과 뒷샷의 훅업이 맞겠죠. 혹은 앞샷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뒷샷에서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건 옷 색깔이 훅업이 안 맞은 거죠. 이런 식으로 훅업을 맞춰라 라고 할 때 훅업이라고 합니다. 눈속임, 치팅을 해자 라는 말 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팅을 많이 하냐면은 캐릭터가 여기 있었고 저 멀리 어떤 프랍이 있었어. 근데 그 다음 샷에서 이 프랍이 클로즈업 되고 갑자기 손이 쑥 하고 들어가요. 원래는 이 1번 샷에서 손을 뻗어도 바로 이 프랍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거리였어요. 하지만 컷을 이용해서 바로 손이 들어오게 연출을 하면서 이 물건을 잡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치팅을 써요. 실질적으로는 캐릭터가 저 뒤에 있었는데 컷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손을 바로 앞에 갖다 놓고 여기에서 쑥 하고 들어오게, 이런 식의 눈속임, 치팅 애니메이션에선 많이 씁니다. SL, SR 스크린 레프트, 스크린 라이트 라는 뜻이에요. 야, SL 손의 위치가 너무 낮아, SR 발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아 라고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오른손 말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오른손인지 아니면 이 캐릭터 오른손인지, 캐릭터의 오른손은 이 손이죠. 우리가 이제 딱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스크린 왼쪽에 있는 손, 스크린 오른쪽에 있는 손, 스크린 왼쪽에 있는 발, 스크린 오른쪽에 있는 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L, SR 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드룸, 야 헤드룸을 좀 더 줘 라는 말을 애니메이션 할 때 종종 듣겠죠?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 근데 헤드룸이 없다 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머리가 프레임이 달랑말랑 혹은 너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약간 보기 불편한 상황, 이때 헤드룸이 없어, 헤드룸을 좀 더 줘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헤드룸, 머리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은 캐릭터가 있으면 밑에서 카메라가 위를 바라본 게 로우 앵글이죠. 하이 앵글은 반대로 위에서 캐릭터를 바라본 게 하이 앵글입니다. 자, 아이 레벨은 눈높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옆에 B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샷에서 B라는 캐릭터를 바라봐야 돼. 그럼 B라는 캐릭터가 어디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으면 눈을 이렇게 해야 되고
코가 이렇게 있으면, 혹은 밑에 있으면 눈을 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혹은 아이 레벨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아이 레벨, 눈높이 뭐 이럴 때도 있고요.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 레벨에 맞춰라, 우리의 눈높이에 캐릭터의 아이 레벨을 맞춰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거의 정면이라는 뜻이죠. 펜은 카메라가 탑뷰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지금 위에서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것, 이걸 펜이라고 해요. 뭐 사람이 A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쭉 갈 때 펜으로 이렇게 비치다가 이렇게 비치다가 이렇게 비친다, 뭐 펜 해라. 펜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틸트는 옆에서 봤을 때예요. 옆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위아래를 비추는 것, 이걸 틸트라고 합니다. 캐릭터의 머리를 비췄다가 뭐 다리를 비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젠트가 뭐냐면은 뭐 그냥 우리가 마야의 탄젠트, 그것도 탄젠트지만 그 외에 탄젠트 현상이라고 말할 때 탄젠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캐릭터 이렇게 있는데 요 옆에 배경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막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쪽 나무의 끝이 우리 머리와 절묘하게 닿아. 그럼 이거를 탄젠트 현상이라고 해요. 애매하게 겹치는 거, 선이 맞닿는 거, 이런 걸 탄젠트 현상이라고. 혹은 뭐 액자가 있었어요. 뒤에가 벽인데 액자가 있었어. 근데 액자의 모서리가 정확하게 머리 여기 딱 닿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배경에 액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되게 보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탄젠트 현상을 피하고 뭐 액자가 좀 더 겹쳐 보이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현상이 일어났다, 탄젠트 현상을 피해줘, 탄젠트를 피해줘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용어 50가지였는데요 사실 50가지가 좀 넘을 거예요. 막 2가지 넣어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기초 영어까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알고 싶은 영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